안녕 여러분, 신디센입니다. 오늘은 레슨 2 네 번째 강의 46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교과서도 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출력하는 것도 프린트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요. 교과서에 표시하셔가지고요. 네, 해석도 같이 쓰셔서 교과서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sa Parks Act and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inspired Montgomery's black community to boycott the buses,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네, 첫 문장부터 굉장히 기네요. 그쵸? 자, 어디까지가 주어입니까, 여러분? Rosa Parks Act and Martin Luther King Jr. speech까지가 주어네요. 네,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자, 여러분 apostrophe s 하면 뭐뭐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로사 파크의 그 차분한 행동과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은 inspire 목적어, inspired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inspire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로 고무하다, 격려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사팍의 그런 행동과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몽고메리의 네, 여기도 의 있고요. 몽고메리의 black 흑인 커뮤니티, 흑인 지역 공동체에게 to boycott 네, 보이콧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이콧 운동. 그죠? 이거는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일부러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용을 거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의 이용을 거부하도록 격려하였다. 네. 그런데 그것은 a crucial은 중요한 중대한 turning point. 네, 우리 삶에 있어서도 turning point가 필요하죠. 자, 이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turning point가 되었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데 turning point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선생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고요. 자, turning point, 전환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rucial turning point,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in the struggle 하면 여러분 투쟁입니다. 투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for civil rights. civil right는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civil 시민의 right 권리인데 우리는 여기서 평등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을 투쟁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he boycott, 그 보이콧 운동은 lasted, 지속되었습니다. for 381 days. 대단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rest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형용사로 끝, 맨 마지막은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입니다. 최후로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동사로는요, 여러분 오늘 한 것처럼요. 지속되다, 계속하다. 네. 지속되다, 계속하다. 그죠? 그러면 네, 여기서 또 for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for가 뭐뭐 동안이잖아요, 여러분. 동안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for 다음에는요. 꼭 이렇게 381일처럼 숫자 기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뜻을 가진 during이 있습니다. 네, during 다음에는요. 특정 기간이 오겠습니다. 숫자 기간이 아니고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버스를 이용을 거부하는 운동이 381일 동안이나 몽고메리의 흑인 지역 공동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운동이었냐면요, 여러분,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버스를 이용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땅덩어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면 출퇴근을 하려면 그 당시에 꼭 버스를 이용을 했어야 됐고요. 흑인 사회에서 뭐 자동차가 뭐 흔하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통 걸어서 뭐 1시간 이상, 뭐 2시간까지 이렇게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네,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흑인 공동체 사회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381일 동안 지속했다라는 것도 굉장한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but eventually the buses were integrated. 네, 자, it was a difficult time. 네, 맞죠. 그것은 진짜 for everyone, 모두에게 엄청나게 difficult time,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30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그 고통을 참아냈던 시간들이죠. 그래서 but 그러나 네, eventually 결국 마침내 네, finally 하고 갔죠. 결국 마침내 그 버스는요, 네, 버스가 통합할 수 없죠. 그래서 통합시키다라는 integrated라는 동사를 이렇게 수동태로 BPP 해가지고 통합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침내 그 버스들은 네, 통합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흑인 구역과 백인 구역이 통합되었다라는 거죠. 네,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버스들이 다 흑인 구역, 백인 구역 없이 모두들 통합되어서 앉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think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뱉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명령문이겠죠.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뭐뭐 해봐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ink about, 생각해봐라.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is. 네, how 의문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죠. 네, 그리고 동사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간접 의문문이라고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래 의문문은요, 의문사 뱉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서 평서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평서문, 네, 일반 문장처럼요, 주어 동사 순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이 두 사람의 partnership이 동반자 관계가 accomplish, 성취하다, 그죠? 뭐를 이뤄내다, 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partnership이 이것을 이루어냈는지, 성취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문법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법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정법인데요. 그런데 가정법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과 가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건은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do your homework, 너가 만약에 숙제를 한다면 I will give you some candies. 내가 너한테 캔디를 줄게. 숙제하면 캔디 줄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숙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거는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if 쓰시고 만약에라는 if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왜냐하면 현재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기 때문에 현재 동사, 시제, 동사 현재 쓰시고 그 다음 문장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처럼요. 이렇게 현재 동사 쓰시고요. 조동사, 동사 원형. 당연히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아니고 가정일 때 봅시다. 가정이라는 말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가정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할 때는 그렇다면 이런 조건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우리 현재 동사 그대로 쓰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는 비록 해석은 현재로 할지라도 과거 시제를 써서 조건과 구분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if 주어 과거 동사 쓰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 쓰면요. 가정법 과거로 썼지만 해석은 현재로 하자. 자, 보겠습니다. 바로 예문 봅시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could go there.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내가 너일 수 있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if절을 이용하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 쓰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can이 아니고 could. 그렇지만 해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석은 현재로 했죠? 내가 너라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 텐데.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정법에는 크게 조건과 가정으로 나뉜다. 그런데 조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고요. 가정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 시제 쓰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시제를? 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요? 과거고요. 네, 여기 써있네요. 선생님이 썼네요. 해석은 과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은 과거로 하지만 과거 완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우리 had pp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if 주어 had pp 쓰셔야 되고요. 조동사 과거형 쓴 다음에 have pp 쓰셔야 됩니다. 네, 주절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f I had been there, 내가 had been, 네, 이렇게 과거 완료 썼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과거로 쓰고 있죠. 봐보세요. 만약 내가 had been there,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I could have pp, I could have seen you. 내가 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과거죠? 하지만 시제로는 과거 완료를 쓰는 거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혼합가정까지 조금 복잡하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가정이라는 말은요. 과거의 어떤 일을 가정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러면 과거 완료 쓰시고요. if절은요. 주절은 과거. 조동사의 빠졌네요, 선생님이. 조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은 과거로 해석하시고 이거는 해석을 현재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I had pp, I had not broken my leg. 만약에 내 다리가 과거에 부러지지 않았다면 I could go skiing now. 그죠? 내가 스키 갈 수 있을 텐데. 그죠? 현재. 맞죠? 자,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혼합 가정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정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문을 보니까 if는 없고 봐보세요.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만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if절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if절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해석하는데 도움을 되도록
선생님이 if 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if 절이 있다고 보고 if 절로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if there had been a powerful speaker. 자, there had been. 이렇게 나왔죠.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하라고요?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자, 만약에 powerful speaker가 네, 이렇게 해서 refusing이 꾸며주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 powerful speaker가 뭐를요? 그의 자석을 버스에서 그의 자석을 거부하기를 give up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powerful speaker가 있었다면 he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자,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나왔죠? 요것도 해석을 과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같은 효과를 이루지는 못했을 텐데. 네. 됐습니까,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보이콧 운동, 버스 이용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시발점, 네, 그때를 돌아가 봅시다. 로사팍이 버스에 타고 있었죠. 백인 구역에 앉지도 않았어요. 흑인 구역에 앉아 있었는데요. 자, 백인들의 의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 로사팍에게 비켜달라 운전기사가 말했지만 로사팍은 NO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로사팍이 있는 게 아니고 파워풀 스피커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사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서 그 자리에 만약에 마틴 루터 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same effect, 같은 효과가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떻게 가정합니까? 로사팍 여기 있으면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녀가 누굽니까? 로사팍입니다, 여러분. 네, 로사팍이에요, 로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녀가 had given the speech, had pp. 자, 과거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녀가 스피치, 연설을 했다면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게 아니고 로사팍이 연설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자, 그녀는 could not have pp. 네, 과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The crowded at the rally with her word. 그녀의 그 말로는 at the rally, 그 집회에 있었던 crowd, 군중들에게 그만큼 have excited,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if 절이 생략된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절이 있건 없건요. 자, 조동사의 과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have pp가 나왔다. 아, 이거 뭔가 가정을 하는 내용이구나. 가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아, 이거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앞으로 다른 이렇게 조동사 과거 have pp가 나오면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when their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were combined, however, his charisma attracted attention to her quiet bravery. 자, however가 이렇게 중간에 영어에서는 나오지만요. 해석은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할 때 그들의 introverted, 그들의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trait, 특성이 여기까지가 주어죠. 특성이 were combined. 수동태 나왔습니다. 또 수동이네요. 특성이 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결합되어지는 거니까요. 비동사의 were 플러스 과거 분사 combined 이렇게 BPP 형태이고 결합되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특성들이 그들의 특성들이 결합되었을 때 his charisma 그의 카리스마는 여러분 카리스마가 뭔가요? 사람을 이렇게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휘어잡는 이런 마력 그죠? 자 그의 카리스마 그 마틴 루터 킹의 카리스마가 뭘 했나요? attention 하면 관심이죠? attracted는 끌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to her quiet bravery 그녀의 조용한 용기로 관심을 끌어모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줄입니다, 여러분. In the end, 결국 이 파트너십은 이 동반자 관계는요,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자, huge는 거대한, 그죠? big보다는 더 큰 거죠. 자, society,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had an impact on 하면요, 뭐뭐에 큰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례로서 마틴 루터 킹과 로사 팍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파트너십, 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또 네, 사업적인 파트너로 만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